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를 즐겁게 해드릴 주식오락관 2부 진행의 박수연입니다. 양시장 빨간불로 마무리했습니다. 어제는 코스피가 갔다면 오늘은 코스닥이 탄력이 강했는데요. 코스피가 6거래일째 상승 중에 있고요. 오늘 코스닥은 하루 만에 2% 가깝게 올라주면서 709선에 다시 안착했습니다. 눈에 띄었던 테마는 오늘 방위 산업이요. 아랍에미리트 순방에 따르는 방산 수출 기대감이 모아지면서 오늘 주목을 받았고요. 스마트 팩토리 테마도 정부가 올해 관련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뛰어오르는 모습 그려냈습니다.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환율로 투심이 개선되고 있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 이분과 함께 하시면서 아직까지 이번 주에 굵직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 대안을 찾아보시고 그리고 수익까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주식오락관의 월화수목금을 요일별로 접수하고 계신 분이죠. 이번에는 수요일의 남자로 들어오신 아더 전문가님이십니다. 아더 전문가님은요. 확실한 한 종목으로 큰 수익을 내시고 집중 공략해서 배로 키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넓게 시장을 바라보시고 그 속에서 오를 종목만 픽해서 주시기 때문에 수익이 정말 짱짱하고 탄탄한데요. 저희 방송이 50분까지라서 이러한 전략들을 다 받아가시기에는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 중에도 장 전에도 전문가님하고 소통 계속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노란톡방을 만들었습니다.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 다 단돈 1원도 들지 않는 무료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먼저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기만 하셔도 영어로 된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고 유튜브로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 주식오락관 아더 이렇게 검색하시고 방을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과 함께 하셨을 때 기대하실 수 있는 생방송 공략주의 수익도 그러면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공략주 자체로 가지는 힘이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에 정확한 타점까지 주셔서 이런 찐 수익이 가능한 건데요. 현대건설기계가 40%가 넘고 진성TC도 무려 35%죠. 벨셀과 포스코케미칼도 거뜬히 20%를 넘습니다. 방송 오실 때마다 이슈 안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만 골라서 와주시는데요. TA항공으로 19.59%를 업데이트해 주시면서 진입 후 청산가 기준으로 통합 수익률이 193%, 200%에 육박합니다. 게다가 아더 전문가님과 함께 하셨을 때만 받아보실 수 있는 노란톡 방송 공략주가 또 따로 있는데요. 이 공략주의 수익률도 확인해 볼게요. 네, 좀 더 탄력적인 종목이다 보니까 한미글로벌은 44%, 유신과 미래나도텍은 상한가까지 잡아내신 종목이고요. 미스터블루는 한 종목으로 2번 공략하셔서 총 32%가 됩니다. 이렇게 노란톡 공략주까지 전략들 받아가시면서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신호 맞춰서 매매 버튼만 누르신 분들은요. 좀 전에 그러한 수익률 2장 다 계좌에 그대로 옮겨가셨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런 수익률이 내 계좌에 왜 없을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이라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이 QR코드 빠르게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이요. 특징주 분석 창상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필살기 방송 공략주까지 가져와 주셨습니다.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1월의 수익 채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주식오락관 2부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의 남자 아더 전문가입니다. 좀 전에 인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요일을 다 섭렵했다라고 했는데 아직 섭렵하지 못한 요일이 남아 있어요. 요거는 조금 기대를 나중에 후반부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연일 국내 증시 기분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수는 상승을 하고 있지만 오르는 종목만 오르는 그러한 그 종목 상황이 좀 더 강하다라고 보셔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옥석 같은 종목들을 제대로 골라서 편승을 해야만 제대로 된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증시 체크를 좀 먼저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저녁이죠.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밤 11시였습니다. 스톡홀름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연설을 했어요. 그 연설에서 중앙은행은 정치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와 상관없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물가 안정을 위해 인기 없는 일이 필요하다. 자, 이 인기 없는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이 인기 없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는 아직까지 연준이 생각하는 만큼의 인플레는 잡히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라는 의사를 표명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가 거들었죠. 자, 인플레 낮추기 위해서 우리는 할 일이 아직 많다. 최근 들어서 몇 달 동안 인플레 지표가 낮게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의 지표들을 봤지만 아직까지 그곳에 도달하기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자,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 자, 그리고 충분한 금리에 도달을 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인플레 지표가 완전히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이것을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존의 이 연준 의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0.5%대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예상들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0.25%로 줄어드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시장은 좀 안도감을 비추었고요. 그러면서 미 증시는 전일 나스닥, 다우지수 그리고 S&P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 국내 증시도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시장과 연준의 상황은 딱 이러한 상황이에요. 연준은 계속해서 매파적인 행보를 이어나가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현을 한 것이고요. 시장은 이제는 좀 금리를 낮춰도 되지 않겠니라는 기대감에 들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 뭐가 있습니까? 12월 그다음 CPI 발표가 있습니다. 자, CPI 발표는 뭐죠?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하는 것인데 물가가 이제 둔화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고요. 그리고 13일에는 얼굴에다 하니까 이상하네. 13일에는 뭐가 있습니까? 대형 은행들을 시작으로 해서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경제 둔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앞으로 시장은 이러한 지표 발표를 주목을 하면서 연준이 어떻게 금리를 이어나갈지, 금리 인상을 이어나갈지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CPI 지수 발표와 그리고 어닝 시즌에 어떻게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지를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남은 이 CPI 발표와 그리고 어닝 시즌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우리 지수 또한 상승을 할 것인지 아니면 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지는 지켜봐야겠죠. 자, 그 안에서도 갈 수 있는 녀석들을 찾아내는 옥석 가리기를 제대로 해야만 여러분들의 계좌는 빨갛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증시 체크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특징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에서 아랍에미레이트로 방산 세일즈 외교를 떠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요, 아랍에미레이트로 새해 첫 해외 순방을 나가는데 방산 분야 그리고 원전 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과 함께 경제사절단을 동행을 해서 세일즈 외교를 나가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자, 100여 개 국내 기업으로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대규모고요. 우리 아랍에미레이트와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 이후에 첫 수교를 맺은 이후에 지금 40여 년 만에 첫 이 경제사절단이 동행을 해서 이렇게 순방을 나간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를 방문하면서 원자력 그리고 에너지, 투자, 방산에 대해서 전략적 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하고요. 자, 이번에 다수의 양해각서 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중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님 때, 저희 삼촌 때는 그런 일이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중동 건설 붐.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중동에 나가서 피땀을 흘려서 이 건설 현장에서 벌은 돈으로 자식들을 교육을 시키고 우리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줬던 시절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이제는 다시 한번 이 중동 쪽에 2차 붐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 맞물려서 폴란드 최대 국영 방산그룹의 세바스찬 흐바웍이라고 하는 회장이 2월 달에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현대로템이라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런 기업들을 둘러보면서 KF21, 레드백 등 추가 수주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라는 결과 발표가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하루는 방산 전쟁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그중에 저는 오늘 특징주로 코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코콤은요, 원래 전자통신기기 전문 업체입니다. 사물 인터넷과 스마트 홈 네트워크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런 쪽의 사업을 진행하던 기업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얼마 전에 있었죠. 북에서 무인기를 가지고 우리 남한에 도발을 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드론 부대를 빨리 창설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코콤이라고 하는 기업이 좀 두각이 되기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 불법 드론을 탐지하고 무력화시키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TADS-I를 개발한 사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로 인해서 앞으로도 윤 대통령은 이제 합동 드론 부대를 창설하고 빨리 연내 소형 드론을 대량 생산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 코콤이라고 하는 기업이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며칠 좀 주춤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오늘 결국 장 마감 때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근데 좀 여기에서 저는 좀 눈여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이 원래는 드론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았던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1월 달에 이 드론 이야기로 북에서 무인기로 도발을 하면서 이 코콤이라고 하는 기업이 드론 관련주로 두각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좀 면밀히 따져본다면 시가총액 1,200억짜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녀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준 만큼 이것을 좀 유지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 주어야 하는데 강한 상승 이후에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된 이후에 또다시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 주가가 밀릴 수가 있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의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잘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이 드론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와 함께 주가가 상승하는지를 잘 지켜보면서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왕 방산 관련해 가지고 좀 지켜보신다면 저는 이 땡땡땡땡땡땡땡땡 좀 제목이 길어요. 자, 이 종목을 좀 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코콤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빠지는 만큼도 깊이 빠질 수가 있고 오르는 상승폭도 높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좀 쉽게 움직이는 녀석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 상승률이나 하락률이 좀 끼가 있는 녀석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왔는데 자,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굉장히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오늘도 외인과 기관이 동시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면 꾸준하게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매출액과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올리면서 계속해서 방산 관련해가지고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는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 노란 톡방에 오셔서 저와 함께 이 종목을 어떻게 공략하면 되는지 두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저희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우리 MC 박수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남아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서 발표될 CPI 지수와 기업의 실적들 봐야 한다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테마로는 방산을 또 담아봤는데요. 중동의 제2차 붐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정된 이슈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속에서 오늘 급등한 코콤 말고 역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 가져와 주셨죠. 땡땡땡땡땡 이름이 좀 많기는 한데 이걸 유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차트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전문가님 말씀을 해주셨고 매출과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 관련해서 좋은 소식 곧 들어오게 된다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체크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100여 개의 기업이 뭉친 만큼요. 이 기업 속에서 정말 오를 종목을 옥석을 가려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혼자 하시면 좀 어렵잖아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요. 전문가님이 종목들 다 알려주시고 매수 시점, 매도 타점까지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하단에 QR코드가 50분까지만 열려 있습니다. 50분까지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요. 사진 찍듯이 비추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를 꾹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고 또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아더 이렇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10원도 들지 않는데요. 무료로 열려있는 방법이 딱 50분까지이기 때문에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야 하는 이유가 또 전문가님의 수익률표에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생방송 방송 공약주인데요. 현대건설기계가 지금 40%, 진성TEC가 35%, 또 뱃살과 포스코케미칼도 확인이 되죠. 티웨이항공도 연말에 잘 봐야 한다 하시면서 가져와 주셨는데요. 정확한 공약으로 모멘텀 다 챙겨주시면서 20%를 새해가 되자마자 챙겨주셨습니다. 이렇게 통합 수익률이 200%에 달하는 찐 수익률을 기록해 주시는 게 아더 전문가님이시기 때문에 꼭 지금 빨리 서둘러서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다음 특징주도 들어보고 올게요. 네, 두 번째 특징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자, 2차 전지 하면 한때 우리 태조 이방원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 주가의 흐름이 좋았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의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맥을 못 추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와중에 삼성 SDI가 BMW와 함께 헝가리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더 증설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헝가리 BMW 전용 전기차 배터리 3공장을 건설하는 것에 대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현재 1공장과 2공장이 헝가리에 있습니다. 그 주변에 3공장을 건설하면서 더 증설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 이야기는 뭡니까? 최근 들어서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글로벌 생산 기지 증설에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9일이죠. 그 포드가 튀르키예 3자 합작 공장 계약 새 협력사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유력한 후보로 검토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투자 규모나 공장 입지 등은 기존의 SK온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일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 이렇게 서서히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새해 도대체 2차 전지가 언제까지 눌릴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서서히 우리가 다시 2차 전지를 좀 눈여겨봐야 되는 상황이다. 물론 테슬라의 주가가 액면 분할을 하면서 300달러에서 지금 130달러, 120달러 정도까지 쭉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와 함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가도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의 심장은 뭐다? 바로 2차 전지다. 그래서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뭐 많은 것들이 있죠. 소재도 있을 것이고 장비도 있을 것이고 또한 원재료인 광물들도 있을 것인데,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특징주로 제가 들고 온 것은 EG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자, 시가총액은 668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 종목 제가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관련주들 이렇게 쭉 주가가 하방 추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얼마 전에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오늘 거의 29%까지 장 초반 상승을 하면서 241선을 정확히 터치하고 주가가 이렇게 꼬리를 달고 밀렸습니다. 그래서 장 후반 뭐 17%까지 이렇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2차 전지 LFP 리튬 인산 철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자, 전기차와 가전제품 모터의 자석 부품의 원료로 사용이 되는 고순도의 산화철을 생산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에너지 환경 분야와 플랜트와 소재 사업 등도 하고 있고요. 이 산화수 설비의 설계와 시공, 운전 능력을 모두 겸비한 그런 기업이에요. 더군다나 고급 산화철 관련해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 기업이 시가총액이 1,000억이 채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도 꼬리를 달고 내려올 수 있는, 윗꼬리를 달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21이평이 여기 61이평을 돌파를 했다가 골든 클로스를 냈는데도 크게 상향하지 못했고 다시 주가가 눌리면서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했으나 지금 리튬 인산철 관련해 가지고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 거의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우리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2차 전지도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소재라든가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2차 전지 관련해서 저는 이지라고 하는 종목은 강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꼬리를 달고 내려오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은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예전부터 이러한 종목들은 투자를 할 때 주의를 기울이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말고 저라면 이 종목을 좀 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관심 2차 전지 관련주로 들고 나왔는데요. 자, 시가총액이 2조 7천억짜리예요. 2조 7,500억짜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엉덩이는 다소 무거운 감이 있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121선 아래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주가가 계속해서 뭐 상승하려다가 눌리고 조정을 받기도 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담아야 하는 그러한 시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양극화 물질 관련해 가지고 2차 전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땡땡땡땡, 그 다음에 2차 전지용 수산화 리튬 임가공 업체인 땡땡땡땡, 이러한 기업들을 종속 회사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와 관련되어 있는 종속 회사들의 보유 회사들의 실적과 더불어서
이 좋은 2차 전지 관련주로 저는 추천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 관심 포트에 넣어 두어야 제대로 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어떤 종목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는 요령 다시 우리 MC 박수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가 BMW하고 협작을 해가지고요. 배터리 공장 건설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오늘 관련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지난해 2차 전지 종목으로 수익을 계속 쌓아주신 아더 전문가님이신데요. 그런 분이 오늘 전기차의 심장, 2차 전지를요, 소재 그리고 장비 이렇게 분류별로 다시 봐야 할 때는 시점이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지 종목이 오늘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만큼 변동성 보이면서 오늘 급등을 했지만 윗꼬리를 달고 마무리를 했죠. 이런 만큼 오늘 전문가님께서는 관심 종목으로 더 좋은 종목을 하나 픽해서 와 주셨습니다. 지금 이 종목이요. 관심 종목에 있는 종목이 상승과 조정을 지금 반복은 했지만 지금은 다 봐야 하는 때다라고 해 주셨고요. 관련 종목들로 관련 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후속주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문가님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이 종목명 속 시원하게 알려주시고요. 또 타점까지 기가 막히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노란톡방으로 서둘러서 입장을 해주셔야겠죠. 지금 2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따라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비추시기만 하셔도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를 꾹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고, 유튜브로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을학관 아더 이렇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의 필살기 방송 공략주가 이제 곧 있으면 공개가 되는데요. 왜 집중을 하셔야 되는지 수익률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생방송 공략주는요. 이렇게 튼튼한 게 특징입니다. 티웨이항공을 이번에 20%를 새해가 되자마자 챙겨주셨고요. 현대건설기계가 40.29%, 그리고 진성TC도 35%가 넘죠. 또 뱃살과 포스코케미칼도 쌍으로 이렇게 20%가 넘는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주시면서요. 통합 수익률이 무려 193%가 넘는 200%에 육박하는 수익을 쌓아주시는 게 바로 아더 전문가님이십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러한 수익률들을 담아 가실 수가 있는지, 티웨이항공 이렇게 제주항공을 어떻게 잡아 가실 수가 있었는지,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께 그 노하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관심주 그리고 히든 종목들 어떻게 여러분들께 수익을 내드렸는지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티웨이 항공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죠. 1월 6일 날 제가 우리 노란톡방에 계시는 시청자분들한테 수익을 안겨드린 종목인데 최고 19.59%까지 수익 상승을 한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저가 항공사 LCC 관련주로 손꼽히죠. 5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 티웨이 항공을 좀 공략하기 위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종목을 갈아타서 변경을 했던 그러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최근 여객 수요가 확대가 되면서 그 기대감에 항공주 그리고 저가 항공 LCC 테마가 움직이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1월 말 항공편이 이제 중국 88% 회복할 계획이다라는 그러한 뉴스와 함께 이 여행 관련주, 그 다음에 또 화장품, 그 다음에 면세점, 그리고 이 항공주 등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활발히 볼 수가 있었고, 즉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죠.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이 티웨이 항공 우리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매수 타점을 드렸고, 우리는 이만큼 상승하는 장에서 이 상승률을 잡아먹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티웨이 항공입니다. 아직까지도 오늘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러한 녀석이고, 당분간 이런 항공주들 제대로 골라서 여러분들이 보셔야만 또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제가
제가 방송에서 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베셀입니다. 원래는 이제 LCD, OLED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업체인데 항공기 기체 부품의 설계와 제작을 하고 있는 땡땡땡땡을 계열 회사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국내 최초로 2인승 경항공기 상용화 기술을 가지고 있고 무인 항공기와 UAM, 유무인기의 선도 기업이다라고 제가 방송에 나와서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 제가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여기에서 진입을 했고 결국 25.56%의 수익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계속해서 UAM 관련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오늘 또 이런 UAM 관련 이야기가 나왔었죠. 자, 그랬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우리가 또 4차 산업혁명과 연관돼서 이 UAM 도심항공 관련주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베셀로 25%의 상승률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제주항공입니다. 12.83% LCC 관련주죠.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행과 관련해서 리오프닝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티웨이 항공보다 먼저 진입을 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녀석은 좀 엉덩이가 무거웠어요. 그래서 주춤주춤 거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제가 다시 한번 그 다다음 주에 방송에 나와서 이 제주항공보다 좀 더 상승률이 좋은 녀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종목을 교체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에 들어오십시오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고요. 이 종목 결국 수익 내드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티웨이 항공으로 전환을 하면서 항공주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챙겨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성 TEC 같은 경우에는 35%의 상승률을 보여줬던 그러한 종목이고요. 한참 12월, 11월에 뭐가 있었죠? 건설 관련돼 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 이러한 것들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건설 기계 장비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던 시기였어요. 그때 제가 글로벌 G2 미국과 중국이 인프라 투자를 하는 것에 우리는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글로벌 인프라 투자를 하는데 건설 기계는 당연한 거고 그 건설 기계에 들어가는 하부 주행체 부품무 세계 1위 업체인 이 기업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35%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준 종목이었고요. 이 종목 다음에 나오는 종목도 현대건설기계 마찬가지 건설기계 관련주였죠. 자, 이 종목은 40%가 넘게 상승을 한 종목입니다. 제가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할 때만 해도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던 시기였어요. 자, 근데 이러한 종목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면서도 저는 우리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신호를 드렸고 그 이후에 40%의 상승률을 보여줬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현대두산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죠. 그때 당시에 이제 러시아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와 휴전 협상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고 EU에서 마셜 플랜이라고 해서 유럽 부흥 계획을 빨리 실현시켜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한참 나올 때 우리나라 종합기계 건설회사 건설기계 관련해 가지고 제가 공략을 해드렸던 그런 종목이 바로 현대두산인프라코어 17% 이상 상승을 한 종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죠. 2차 전지 관련해서 음극재와 양극재를 제조하는 그래서 국내에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음극재와 양극재를 동시에 하는 기업으로서 우리가 좀 2차 전지 관련해서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한참 이때 당시에 니켈, 리튬 이런 원재료들이 시장에서 좀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가가 상승이 되면서 이러한 종목들 지켜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고 20% 넘는 상승률을 가져온 종목이 바로 포스코 케미칼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KTNG 이거는 이제 경기 방어주로서 지금처럼 지수가 하락하는 이러한 시기에는 경기 민감주가 아닌 경기 방어주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KTNG 말씀을 드렸었고 이 엉덩이 무거운 13조에 달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KTNG가
무려 13.54% 이상 상승하는 그런 기력을 보여준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수익들을 제가 지난달 그리고 이번 달에 이 방송 공략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수익률을 우리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자,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제가 수익을 안겨드렸던 종목이죠. 자, 이러한 종목들 궁금하시면 어떻게 해요? 저희 노란톡방에 오시면 이러한 종목 드릴 건데 잠시 후에 히든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노란톡방에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곧 공개가 될 방송 공략주들의 공통점은요. 하나같이 두 자릿대의 수익률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리오프닝 이슈로 전문가님이 제주항공을 먼저 잡아주시고 곧바로 티웨이 항공을 선취하셔서요. 20%의 수익을 챙겨주셨는데요. 아직까지도 상승폭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UAM 관련주인 베셀도 25%가 넘게 확인이 되죠. 진성TS, 현대건설기계처럼 건설이면 건설, 드론이면 드론 이렇게 리오프닝까지 모멘텀 다 공략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 수익률이 193%가 넘는 20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쌓아주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노란톡방으로 함께 하셔야 오늘 공개될 이렇게 힘 좋을 방송 공략주까지 담아 가실 수가 있겠죠. 힌트도 노란톡방 안에서는 유추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공개가 되기 전에 노란톡방 지금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를 꾹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아더 이렇게 검색하시고 단돈 10원도 들지 않는 방법으로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방송 필살기 공략주를 들어봐야 하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모멘텀 짱짱한 그리고 수급도 짱짱한 종목 챙겨와 주셨다고 하니까 꼭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다시 모셔볼게요. 자, 오늘 방송 히든 공략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체크해 봐야 될 것이 있죠. 뭡니까? 얼마 전에 CES 2023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끝났는데 자, 여기에서 오픈 부스를 열었고요. 2만 명 이상에게 주목을 받은 기업입니다. 자, 원래는요, 비공개 전시 형태로 CES에 참가를 해서 특정 고객사에게만 제품을 소개했던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이번에 처음으로 일반 방문객까지 다양한 제품을 공개를 하면서 이번 행사에서 체험형 전시 콘텐츠도 마련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이슈를 받았고 주목을 받았고 차별화된 고객 가치와 땡땡땡땡의 첨단 기술 경쟁력을 전 세계에 홍보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점을 좀 주목해 봐야 된다. 제가 12월 중순 이후부터 CES 2023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이 있고 또 AI 그리고 뭐 로봇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 가지고 로봇 관련주들도 움직이는 모습 보실 수가 있죠. 자, 앞으로 우리가 또 이 주목해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꼭 손에 들고 다니는 이러한 것들 중에 하나에 이 제품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앞으로 어떠한 종목일지 제가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첨단 소재 전자부품 전문 업체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광학 솔루션, 카메라 모듈, 그다음에 기판 소재, 그리고 전장 부품 체제로 이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카메라 모듈 수주 규모가요. 최대 약 1조 5천억 원, 공급 기간 3년 이상 수주를 받아냈습니다. 이거 뉴스에 나왔죠.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이 이야기. 자, 그래서요. 이 기업은요. 광학 솔루션 기대로 영업이익을 볼 수 있는 예상치가 1조 7천억 원.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전장 부품 부문도 흑자로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된다고 해요. 최근 들어서 이제 또 VR 헤드셋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여러분들 이름만 대도 알만한 일본의 기업이죠. 소니사.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미국의 기업 땡땡
기업의 제품 1천만 대 이상을 생산이 될 전망이다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VR용 3D TOF 센싱 모듈인데요. 자, 요거를 전 세계 시장의 점유율을 90%나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 그리고 이 기업은 앞으로 차세대 신기술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1조 약 5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또 제대로 된 수주에 맞게 납품을 하기 위해서 공장을 증설하고 있어요. 어디? 파주에. 자, 이런 기업이라고만 해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대기업의 똑같은 이름을 가진 계열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차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닥 다 다졌어요. 바닥 다질 만큼 다졌고 이제 조금씩 상승을 하면서 제대로 된 지금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 기업의 매출액이요 19조 원이 넘어요. 19조 6천억. 그리고 영업이익도 1조 5천억에 달하는 이러한 기업이고,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이러한 기업을 우리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고, 이 종목은 우리가 단기로 접근할 종목이 아니라 좀 약간은 스윙에 가깝게 좀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기업의 제품들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자율주행에도 들어갈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VR, XR 이러한 데도 들어가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들고 다니는 휴대폰을 비롯해서 가전제품의 대부분 이 제품들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동안 중국의 셧다운으로 인해서 공장 가동률이 줄어들면서 땡땡사의 제품이 좀 판매율이 저조했었죠. 그로 인해서 매출의 감소를 예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내놓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 바로 이 기업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이런 것과 연관해서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기업 중에 하나, 이 기업이 궁금하신 분은 빨리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기업에 관련해서 저희 MC 박수와 함께 힌트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튼튼한 방송 공략주, 오늘의 필살기 방송 공략주는요. CES 2023에서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은 기업입니다. 첨단 소재,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업체고 VR 헤드셋까지 세계적으로 점유할 거다 봐주셨습니다. 지금 바닥을 예쁘게 다지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영업이익도 1조 5천억 원에 달하고요. 실적도 계속 기대해 볼 만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워낙에나 건강한 기업이라서 스윙으로 수익 전략들 챙겨갈 수가 있다 강조해 주셨습니다. 가격을 지우고 오셨기 때문에 힌트가 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제가 힌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이 워낙 한미글로벌도 그렇고 스윙 전략을 너무 잘하시잖아요. 한미글로벌로 진짜 세 자릿대 수익률을 쌓아주셨어서 이 종목만큼은 힌트가 조금 쉬워야 모든 분들이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힌트를 조금 쉽게 준비해봤습니다. 아, 예. 네, 그림을 봐볼게요. 오늘 아이패드로 제가 그려왔는데요. 전문가님 그림 잘 보이실까요? 예, 보고는 있습니다만. 네, 이게 네. 세 가지의 그림이 있어요. 이 세 가지의 그림 아래에 이렇게 네모나게 어떤 멘트가 있겠죠? 멘트가 써져야 하는 부분인데 첫 네. 번째 그림은 너무 추워서 추워요? 아, 저 왼쪽에 네, 첫 번째 그림은 너무 추워서 뭐라고 했을까요? 애취? 애취. 그다음 예. 가운데 가운데에 있는 그림은 임금입니다. 임금이 신하한테 신하가 잘못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어허. 내 입으로 말 못해. 아, 전문가님 어허 이거 말고 뭐 있잖아요. 뭐라고 할까요? 네, 이놈 어허, 이렇게 이놈.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임금 위에 지팡이를 든 할아버지가 또 있습니다. 역시 임금보다 더 무서운 거는 저 지팡이를 든 할아버지인데요.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딱 때리면서 바닥을 탁탁 치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저건 좀 짧습니다. 아시죠? 한마디요?
네. 한마디? 네. 쿵? 아이. 아, 정말 센스가 너무나도 좋으신 우리 아더 전문가님이십니다. 절대 말씀을 안 해주시는데요. 그런 만큼 여러분들도 딱 들으시면 알 수 있는 기업입니다. 저희의 오늘 이 힌트는요. 캐치마인드로 그려왔는데요. 애치 했는데 임금이 이놈 이랬죠. 그런데 그 임금 위에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턱턱 쳐 땡 이렇게 말하면서 상황이 정리가 됐다. 역시 이러한 종목들 잘 가져가시려면요.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요. 종목 명보다 중요한 거는 타점입니다. 이 타점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이 QR코드 빨리 스캔하셔서요. 영어로 된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고요. QR코드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죠.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아더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께서는요. 이런 생방송 방송 공략주뿐만 아니라 노란톡방 공략주라고 해서 노란톡방 안에 계신 분들에게만 시크릿하게 알려드리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 워낙에나 탄력이 좋기 때문에 어떻게 수익을 쌓아가셨는지 또 리뷰를 들어보고 올게요. 네, 이미 눈치는 채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언제 진입을 하고 언제 매도를 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저희 노란톡방에서도 이렇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공략주만 드리는 거 아니에요. 노란톡방에서 그날 데일리 트레이딩도 하고요. 또는 단기 또는 중기 진입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유신 28% 상한가 기록한 종목이고요. 미래나노텍도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26%, 그다음에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에는 2차례 공략을 하면서 최근 수익을 안겨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이죠. 지난주 화요일 날 21%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조금 눌림목이 있었고, 눌림목 이후에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우리는 수익 구간을 이렇게 챙겨갈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중심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이렇게 눌리는 구간에서 결국에는 손절을 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내가 이 종목을 정확하게 판단을 했고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진입을 했다라면 내가 목표하는 주가까지 기다릴 수 있는 뚝심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혼자서 이런 종목을 들어가셨다면 이렇게 10% 이상씩 빠질 때 버텨내실 수 있을까요? 어쩌지 더 빠지면 어쩌지 하면서 이 종목 결국에는 손절하고 맙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종목들 잡아놓고 결국에는 이렇게 강한 상승세 나오는 구간에서 수익으로 1%, 2, 3%가 아니라 21%씩 상승하는 종목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샤페론. 이 종목도 5.9%인데 이거는 딱 데일리 투어로 1시간 만에 5.9%의 수익을 안겨드린 종목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분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미스터블루 한 번 더 그 전에 12월 달에 공략을 했죠. 한참 재벌집 막내 아들로 인해서 OTT 관련주들 좋은 상승 흐름 나올 때 이렇게 10%대의 수익을 챙겨드린 종목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핑거스토리, 이것도 단 20분 만에 수익을 5% 넘게 챙겨드렸던 종목이고요. 자, 오늘 이러한 종목들 외에도 제가 관심주 그리고 히든 종목 말씀드렸는데요. 궁금하신 분들 제가 방송 끝나고 오늘 지금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방송 끝나고 10시 50분부터 제가 인터넷 미디어 방송까지 진행을 해드립니다. 이때 궁금한 종목들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오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공략주의 힘도 어마어마한데요. 노란톡 공략주도 탐나시는 분들 분명 너무나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두 가지의 수익들 다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QR코드가 답입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요, 사진 찍듯이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꼭 누르시고 들어오셔야 이따가 이제 미디어 방송을 해주실 건데 미디어 방송에 필요한 링크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둘러서 입장을 해주시고요. 뚝심 있게 전문가님과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서 1월 수익들 쌓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오늘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